팟캐스트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나라 꼴이 비정상인데 뭐 우리하고 정상이겠어 그러면? 비정상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아이고 참 그런 말씀 좀 하지 말죠. 아이 정말 섬찟하네. 야 기름값 내놓으래 주변에서 나. 뭔 기름값? 기름값 좀 주래 나한테. 왜? 어? 나 지금 원주에 강의 갔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어차피 이번 달이면 잘릴 거 뭐고 열심히 해. 대충 해. 야 학생들 난리 났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아, 그래? 학생들이 반발했어요? 우리 교수님 자르지 말라고? 요 부분은 이거 얘기하기 좀 뭐한데. 이거 어때? 이왕 잘리는 건데. 아니 학생 하나가 저기 제이명 안 되는 거 알아가지고 저랑 오늘 전화통 붙들고 가지고 울었어? 울진 않고 비유하자면은 지금 야권에서 지지자야? 할배를 바라보는 느낌. 근데 뭐 지지자가 뭔 힘이 있겠어. 학교에서 저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아이고 해야지. 저 교수님 요번에 재임용 안 되시면 예. 뭐 달리 생계수당 있어요? 알바 구하고 있습니다. 알바? 예. 그거보다 우리 저 별주부장 남양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마포에 있는 거 인수하실 마음 없는데. 그래요. 방금 갑자기 쑥 들어오신 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을 모시려고 오늘 특별히 화요일 녹음날이 아닌데도 녹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 갑입니까? 남양주 갑에 출마를 할 분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선 사람이라고 구호를 뽑았네요. 조홍천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홍천 후보를 맨날 술자리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아니 조 후보님은 약주 좀 하시나? 좋아하시던데. 아 그래요? 뭐 약주라기보다 뭐 주는 거 꽁술. 예, 좋아합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항상, 바로 옆에 있거든요. 별주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못 가봤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가 바로 옆에서 고급 럭셔리 해물 레스토랑을 경영. 예, 일명 정윤 횟집이라고 합니다. 예, 갑자기 지금 남양주로 날아간 조홍철입니다. 네. 가게 옆에 오니까 제가 후보인지 매니저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들 조홍천 후보 도와주시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불출마의 아이콘. 네. 저희 방송에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최재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거죠? 말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 한 번 오고 두 번째 왔습니다. 지난번엔 세 번 튕기다가 왔는데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왔습니다. 우리 조홍천 후보 가는 길에 뒷걸음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저 보내시려고 그래요.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응원의 문구가 아니라 상여 나갈 때 예. 문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나오실 때 그 아드님 최낙타군. 네. 최낙타군의 검색어 상당히 올라갔어요. 노래도 많이 다운받고 들었고. 아들이 뭐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뭐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를 하셨지만 아마도 불출마하지 않고 그대로 남양주가 앞에 출마를 하면 컷오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컷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단이 있는 분이면 당대표 아니라 대통령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최재성 의원 모신 거는 원래 남양주 갑 지역구가 최재성 의원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후보를 도와서 또 같이 또 손 흔들어줘야 조홍천 후보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예. 물론이죠. 예. 그리고 조홍천 후보가 사실은 지역구 정해지지 않았을 때 마포에 나간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컷오프된 지역. 맞습니다. 호사관들이 막 그렇게 떠들었어요. 예. 또 가게가 또 마포 의뢰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최재성 의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포 올로 나가면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왜 일로 나가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장사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또 야권 텃밭이어서 훨씬 쉽게
총선에 임할 수 있을 그런 뭐 아주 괜찮은 곳이죠. 그러나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이 뭐 그렇게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걸 날름 거기 제가 할게요 손드는 거는 그거는 강한 야당 어떻게든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불러서 뭐 그 부름에 응한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욕심 없다 했습니다, 정치에. 네. 결정을 빨리 해줘가지고 영업이나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남양주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영업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입당한 이후에 중앙당에 출입을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당내에서 아는 분은 유일하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최재성 의원님. 그때 당시 총무본부장으로서 저희 그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죠. 뭐 영입한 이후에, 당에서 잘 착근이 되도록 또 도와주신 그런 역할도 하셨고요. 말하자면은 뭐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중앙당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민의보다는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를 자꾸 따르는 그런 행태가 누적돼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지 한번 더 달까? 빠지를 한번 더 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누가 날 빠지 달 수 있게 도와줄까? 그래서 그쪽에 포커싱을 하는 바람에 민의와는 괴리된 그런 언행을 거듭하게 되고 그게 참 한심하다는 걸로 계속 투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정치가 오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개파 정치, 보수 정치.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투철해서 애초부터 저는 사감 선생님 외에는 일절 예, 제가 뭐 빚을 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영업방해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이었고요. 남양주. 네. 예, 사감 선생님 하고만 만났는데 사감 선생님이 뭐 저를 계속 좀 지켜보셨겠죠. 네. 예. 또 마포도 그 와중에 또 터졌었고 그때 뭐 의기투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저 최성 의원은 조홍천 비서관 영입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 가면 일로 올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오게 만들었습니까?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영입의 1등 공신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런 마음이 조금 정해질 단계쯤에 이제 숟가락 얹은. 그 3등 공신쯤 하겠습니다. 3등. 아니, 조금만 더. 3등 정확합니다. 2등. 막판에 이제 영입 이제 결심 전에 또 사모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최근에 겪고 그래서 그런데 정치 또 뛰어들겠다고 하시면 그 이렇게 그래라고 선뜻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혼한다 그랬어요. 사모님을 또 우리 조홍천 후보님을 덜씩 만들지 않기 위한 사모님 설득 과정에 그때 조금 함께 현란한 개인기. 그럼 어쨌든 영입의 2등이나 3등 공신으로서 2등? 2등 공신으로서 어떤 부채의식이 있어서 조홍천 비서관을 나의 지역구로 끌고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은 뭐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하셨지만요. 경기 동북부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환경이 어려웠는데도 남양주 2개 지역구 또 야당이 3번 연속 떨어지지 않고 한 첫 지역구입니다. 같은 당에서 3연승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의정부의 이제 문희상 의원님도 좀 곤혹스러운 과정들이 있었고 하남도 또 전통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구리는 늘 박빙 지역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이 이번에 재불출마나 박희춘 의원이 또
본의 아니게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해져서 네. 그래도 이런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또 기꺼이 동의를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조홍천 비서관 혼자 다니시기도 하고 할 텐데 그 남양주 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호응이 좀 있어요? 어때요? 호응이 있죠. 괜찮습니까? 네, 뭐 저한테 더 있어서 문제지. 좀 알아봅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 예. 의외로 어르신들이 종편의 영향으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예. 젊은 친구들은 뽀로로라 그러지 않아요? 예, 뭐, 오늘 유학원 갔는데, 네. 예, 난리 났어요. 뽀로로다! 그래. 난리 났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아주십니다. 마석 5일장이라고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그 전통 장터가 있어요. 네. 아마 길이가 거의 한 1km 정도 될 거야.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거 지나가면서 그 막걸리 한 잔 드신 어르신들, 야, 너 일로 와봐. 조홍천이 맞지? 예, 그럴 정도로.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꽤 많이 알아주시고, 제가 보기엔 알아주시는 분이 박하게 보면 20%, 많이 보면 한 30% 정도? 정치 신인으로서는 뭐 대단히 높은 경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에 올리신 사진 보니까는 네. 그 아침에 출근하는 네. 사람들을 평내 호평역에서 네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그 사진이 네. 올라왔었어요. 네. 아마 거기가 반응이 젊은 사람들의 뜻을 반응하는 제일 좀 즉반응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도 그 호응이 좀 좋은가요? 우선 아침 출근은요. 저희 지역구 평내 호평 마석 이런 쪽은 생각해 보세요. 그 광장동 끝 혹은 그 강동 끝보다 한 30분 더 걸리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춥고 더 싼득하죠. 네. 그리고 그 전철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 달린 전철보다 한자로 쓰여진 전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완전 뭐 무슨 스크럼 하듯이 그냥 뭐 무슨 들소떼처럼 달려오는데. 예, 그 뛰어가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처음에 이렇게 명함을 좀 내밀었는데, 그분들은 미안해요. 그냥 뭐 바쁘니까. 팍팍 지나가시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결례고 언제부턴가 잘 다녀오십시오로 했습니다. 네, 예, 뭐 누굽니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 인사할 때 알아보기가 힘들다. 근데 극히 극렬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뛰다 말고 이제 빠꾸 해가지고 오 해서 사진 찍자. 뭐 다음 차 타고 가겠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조 후보님이, 조홍천 후보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게, 저는 이제 12년을 거기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또 이러니까 알아보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상가 방문 일정 이런 거 같이 하자 그러더니, 한번 다니더니, 저를 안 불러요. 나는 왜 그런가 하고. 근데 같이 다니면 신나거든요. 아주. 저기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고.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하다가 마석 장날을 한번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말이야. 원샷 그러니까 조 후보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딱 가서 저 테레비 많이 나왔어요. 야, 이 경쟁의식과 이 전투력을, 파이팅을 좀, 최재성한테 이렇게 견주지 말고 좀 새누리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원샷에 대한 들었어요. 욕심이 있으시군요. 뭐 처음에는 상암 선생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보모처럼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았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 은근히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뉴스 한참 나오실 때 예. 단독으로 늘 잡혔거든. 기자 30명이 단독으로 그것만 하고 있다가 같이 잡히니까.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야당이
수도권에서 다 떨어졌잖아요. 112석 중에 그때 26석밖에 못 건졌는데 그때 제가 막 주변 분들이 혹시 아는 유명인들 있으면 같이 뛰어야지 이게 만회가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무도 안 부르고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뭐 좀 유명하신 분들 오시면은 그쪽 쳐다보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악수하고 한 분이라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홍천 후보님이 이렇게 택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홍천이라는 상품과 대화하고 또 스킨십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경품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뭐 앞으로 안 도와주시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뒤에 제가 안 만날 때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다 인사였습니다. 인사였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할 텐데 하기 전에 최성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인터넷에 최대성 도시락이라 해서 아주 화제가 됐어요. 엄청난 미담. 그거 뭐예요? 뭐 도시락을 직접 싸줬다는 뭐 누구한테 어떻게 싸준 겁니까? 편지까지 또 선수 쓴 편지까지 이렇게. 제가 우리 이제 당에 더당당 앱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입당자들을 중심으로 더당당 앱을 깔면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최재성 방이 있는데 이 톡방에서 단체 채팅을 하다가 이제 밥 먹읍시다 했는데 뭐 먹을 거예요? 막 이랬는데 어느 분이 한 분 딱 글을 올렸는데 나는 이 반찬하기도 귀찮고 또 돈도 없고 그래서 밥하고 김치하고 밥만 많이 먹게 된다고. 그래서 조상들이 왜 가난했을 때 밥을 많이 먹는지 강제로 깨닫는 중이라고 이러셔가지고 또 짠했구만. 쪽지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해서 반찬을 보내주면서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할 때 도망 다닐 때 좀 비슷했거든요. 뭐 반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서 보내줬더니 또 이 양반이 또 그걸 올리시고 올리고. 그래서 해줄 때는 몰랐는데 그 양반이 올린 글하고 사진 보고 내가 해줄 때 몰랐는데 보낼 때는 본인도 감동했어요.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도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와이프가 2개 만들고요. 한 가지 제가 만들고. 원래 집에서 요리를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거는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보조가 하고 메인 요리는 제가 메인 하는데 요리라고? 이제 밑반찬이니까 저도 이제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해서 보조가 하는 일을 제가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조홍천과 남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사실은 어제 오늘 우리 또 할아버님께서 더불어민주당 할아버지께서 시사할 거야? 우리 시사해야지. 시사하고 싶지 않은데 시사평론가 안 해? 시사평론가 시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에서 뭐라고 할지 기대된다 그러더라고. 기대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톤 다운해라.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톤 다운해라. 그래서 내가 네 하고 끊었는데 아니씨 내가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톤 다운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해야지. 올라간다. 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톤 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김종인 대표 계속 사퇴한다. 근데 정말 사퇴하면 공멸이라고 느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참자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왜 공멸이에요? 지금 사퇴하면 진짜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뭘 왜를 물어봐.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이런 것이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총선이라는 것은 대선하고 달라서 우리 지지자들 많이 끌어들이면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위기 때 오히려 지지자들이 뭉친다.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 사퇴하고 2번 지지자들이 뭉친 거 아니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한 것처럼 김 대표가 사퇴하면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뭉칠 것이다. 그래서 별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이유는 김 대표가 지금 사퇴를 하면 그거는 소위 말하는 친노나 친문에서 쫓아낸 게 아니거든. 쫓아냈어? 자기가 싫어서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공멸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김종인 대표도 알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토온다고 하기로 했고 우리 저 최현석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는 가만히 계세요. 후보는 가만히 계시고 최 의원님. 헐.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저 방송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묵비권을 행사해야겠구나라는 네, 존중해드리자.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 이제 공개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거 조만간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그걸 했잖아. 그래서 뭐 좀 해볼라 그러면 중앙당에서 방해하고 이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이 꽉 채워주셨는데 정청래 의원 나 김빈 이렇게 3명이서 했거든요. 김빈 대표 3명이서 했는데 얘기하다가 마이크를 방청객으로 넘기면 김 대표 성토. 다시 와서 우리끼리 얘기하다 마이크 넘기면 김 대표 성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화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즘 바닥을 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신 그런 유권자분들이 예. 선거 투표 안 한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많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지 동량은 안 줘도 깡통 발로 차지 마라 그랬는데 예. 깡통이 찌그러진 것 같아요. 발언 자제해 주시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지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예전에 거지같이. 김종민 예비 후보 시절, 오셨을 때도 중앙당이 꼭 지역에서 뭐 좀 하려면 중앙당이 혼란스러워서 지역 후보들이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조홍천 후보님도 그 고생을 하시고 너는 이번 생이 끝난 놈이 왜 너까지 힘든지 모르겠다. 중앙당의 왜 나한테 자꾸 중앙당의 전화해서. 난리 때문에. 지랄들이야. 어쨌든 이거 빨리 해결이 돼서요. 사실은 분위기 좋았잖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여러 번 삐끗삐끗하면서 가는데 아직 새누리당에 히든 카드가 있잖아. 유승민 아직도 결론은 안 됐어. 유승민 건 저기가 더 커요 지금. 이쪽 분란보다 저쪽 분란이 더 커. 그러니까 저쪽 분란을 더 부채질하고 이쪽 분란 좀 잠재웁시다. 우리께 람보 시리즈면 저기는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저기는 이제 근데 박살났어.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잘하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못난인가 무슨 못난이 인형 삼형제도 아니고 역대 선거가 다 그랬잖아요. 누가 못하나. 예. 그것도 누가 잘 덮어두나. 그러니까 지금 뭐 양당에서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뮤비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한다 그러거든요. 홍보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 홍보는 당이 안정된 뒤에 홍보야. 지금 당이 씨발 양쪽 다 아사리파이 나는데 홍보는 지금은 기자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홍보는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예. 그 나쁜 쪽으로 홍보가 돼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안 보이는 숨어 있는 1인치를 발견하면 참 그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적이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이번에 공천 결과를 보면 의외로 이후에 총선 이후에 당이 조금 더 진일보하고 또 변화하고 이럴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의외로 많이 됐습니다. 최승이 없어서. 묵비권을 강요하시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도 하여튼 논란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당권이나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분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다 이런 게 어제 결과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네,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는요, 가만히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컷오프하고 공천을 박탈하고 현역을 좀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런 과정이 막 뉴스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이 시선을 고정을 하는데 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의외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구를 뛸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텃밭을 갖추지 않았다면 적어도 조홍천 후보님처럼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는 분들이 비록 그 지역구에는 기반이 없어도 뛰어들 만한 예비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적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비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투입된 분들이 저는 괜찮은 분들, 특히 또 영입된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또 우리 현역 탈락 지역에 또 대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죠? 아니, 동의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울분, 이거 울분 모아서 총선 뒤에 합시다. 같이 터뜨립시다. 그리고 더 좀 저 CPD 안타까운 건 김종인 특집 준비하고 있어.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까지도 아직 명쾌하거나 뭐가 방향이 잡힌 소식들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역시도 이 사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작가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겠죠. 네, 그리고 뭐 최성우 말처럼 뭐 당 지도부의 어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후보 한 명은 지역구에 나가신 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새누리당 후보랑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분이니까. 당장 우리 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부당한 권력에 맞선 사람. 이게 명함인데 뒤를 탁 넘기면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에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홍천 후보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저 고전에 왜? 요거 하세요. 제 소회 한마디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세요. 아니, 묵비권 행사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소부와의 황새와 깨구리 얘기가 있는데요. 깨구리들이 다 지 잘났다고 막 싸우다가 제우스 신한테 우리 왕을 좀 보내주세요 합니다. 왕이 그래서 제우스가 왕으로 짝대기를 내려보내줬어요. 이거 뭐냐? 아니, 정말 멋있는 거 좀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주면 니네들 되게 후회할 건데? 멋있긴 해. 그랬더니, 아이, 괜찮습니다. 멋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새를 내려보내줬어요. 지금 김종인 씨가 황새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이 네. 꼭 황새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냈다고.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팟짱을 들으세요. 팟짱 정봉주 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는데 정봉주 의원은 또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솔로몬. 그러니까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 우리가 진짜 엄마는 건지.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이런 거고 가짜 엄마는 자꾸 반으로 잘라라. 아이를 반으로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 그 의견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네. 솔로몬이 당원이지. 어떻게 엄마가 항상 당원이 돼야 돼. 진짜 엄마가. 솔로몬이 당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EJ 전체 의견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목이 말라 죽겠어. 그래서 근데 그 나쁜 놈들이 계속 물은 안 주고 휘발유만 줘 거의.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물을 줄게 하는데 물을 잘 줄 것 같더니 갑자기 휘발유 반을 섞어버렸어. 이거 물일까 아닐까 마셔볼래 안 마셔볼래. 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가. 네. 우철 씨가 알아서 판단하실 테고. 자, 그러면 뭐 최성 의원한테 떠넘겼는데 최성 의원이 뭐 얘기를 안 한다니까. 묵비권 행사하신다니까. 시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야, 좀 너무 빨리 마무리 짓는 것 같다. 한 가지는 톤다운. 아니, 전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뭐, 첫 번째로 손혜원 의원은 잘 될지, 손혜원 후보는 잘 될지, 두 번째로 진영의 영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사평론가의 의견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다 넘어갑시다. 예. 이 작가님도 묵비권. 에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홍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 조비서관님이 86년에 사법시험 합격하셨네요. 네. 예, 86년에 합격하시고 92년에 남부지청 검사로 시작하셨는데 조홍천 검사가 신문에 나면서 유명해진 것은 1994년인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뽑아다 줬네요. 히로뽕 중독 박지만 씨. 뽑아와도 꼭 그런 걸 검찰서 치료 감호 청구.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홍천 검사는 3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에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짱가자. 저 신PD 참 나쁜 사람이야.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사태 터졌을 때, 문고리 권력 뭐 어쩌고 저쩌고 정윤회 씨 문건 터지고 했을 때, 박지만 라인이다, 조홍천은.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당시 이렇게 박지만 씨를 잡아놓고 나서 그 네. 이후로도 계속 어떤 인간적인 교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저는 검사고, 박지만 현 회장은 당시 제 구속 피의자였고요. 사람은 어떤 포지션에서 첫 만남을 갖느냐, 그게 거의 그 양인 간의 그 관계를 거의 규정합니다. 예. 박 회장은 아직도 저한테 회장님, 검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만나건 한 적이 없다. 없죠. 그런데 왜 박지만 개다, 박지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까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아니, 그거는.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제 범행 동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지어낸 얘기고, 또 그 와중에 뭐 KY 메모란 것도 나왔고, 네. 예, 또 7인회란 것도 생겼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정윤회 건 때문에 만일 조홍천이 지역으로 출마하게 되면 비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역으로 출마하게 되면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런 정보기관들이 조홍천 낙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두렵지 않으세요? 이때까지 막 살아왔는데. 재원 어때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 걱정이 됩니다. 옆에 불똥 튈까봐?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저도 이제 제가 12년 동안 했던 지역구를 불출마하면서 내놓고 그 빈자리에 우리 정말 조홍천 후보 같은 정말 듬직하고 좋은 분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죠. 근데 그거는 다른 지역구도 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조홍천 후보 개인과 상대 후보의 경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저항했고 권력 사유화에 아니오라고 얘기하다가 쫓겨났고 또 억울하게 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불구속 기소하고 그래서 또 무죄 받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이 정권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출국 금지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조홍천 후보 당선을 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대 100 그다음에 거대한 거함과 어떻게 보면 뗏목과의 일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도 한편으로는 더 함께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이게 버거운 그런 선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무실을 구해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건물이 그 소유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 건물에 보면은 저희 현수막은 하나 있고 상대 후보 현수막은 6개인가 7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붙이려 그러면 저희 거는 그 소유자 간 합의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아직 잘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무슨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직원들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니까 돌아가시라고 해서 그러고 온 적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방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 저 나름대로 약간의 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가라고 잠깐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또 내 일각에서는 반대로 박 대통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 후보는 못 건들 것이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하나 큰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못 건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거 역시 그냥 낭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코멘트. 더 무서운데? 그런 거 없어요. 보다 노코멘트가 훨씬 더 무서운데? 아까 두 분 다 노코멘트 하셨더만. 그런데 우리 박근혜 씨가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조홍천 전 비서관을 배신자라고 본다면은 그분의 성정상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다는 뭐. 생각이 더 강하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조홍천 후보가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가면 박 대통령은 뒤가 좀 서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 마침 저희 그 지역에 그 여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제 검사 선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선배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뭐 관할 그 검찰청의 검사장서부터 다 이제 저보다 다 후배인데 그분께 후배 검사들한테 신세지고 뭐 시끄럽게 하면은 검사를 보기 참 창피하니까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고 깨끗하게 클린 선거합시다. 뭐 당신도 그래야지라고 하시니까요. 뭐 설마 뭐 그 이상한 건 전문가들끼리 붙으셨으니까 더 고소고발이 안 나올 수가 있겠네요. 조 후보님 혹시 EJ 들으셨어요? 네네. 저희 방송 중에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좀 유명한 말이 폭탄은 들고 있어야지 위험하다라는 예.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해 그래서 주세요. 노코멘트 이런 거 아니겠어? 네, 뭐 예. 칼은 칼집했을 때 위협적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홍천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었죠. 근데 영입됐었을 때 아닙니다. 더민주죠. 더민주 때 영입됐습니다. 예. 그럴 때 영입됐었을 때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이분이 과연 이 당의 정체성과 맞나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성 의원님 2등 공신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워낙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소위 이제,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 이 문제가 정말 대서특필되고 정말 방송의 연일, 메인을 장식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4명의 대통령이 다 조홍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홍천의 고향은 사실은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에도 그 유명한 부패방지위원회 조사단장으로서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긴 반드시 또 검찰개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고 또 그 관심을 갖고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함께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잘했고 조홍천 후보 말에 따르면은 정말 일만 하면 되는 정권이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뭐 영포라인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유명했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그래서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납을 안 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맞섰기 때문에 두 정권 다 사실은 밀려나고 쫓겨난 그런 경우라서 앞서 우리가 이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이제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인권법 초기 단계에 이것을 추진하고 이런 아주 혁혁한 일들 흔적이 분명하고 개혁적인 일들을 아주 잘하셨고 이후에 지금 이 정부나 이전 이명박 정부 때는 권력 사회에 대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일만 기억하는 것으로 조홍천의 인생을 말하면 안 된다. 4명의 대통령이 다 조홍천을 부르고 중용을 했지만 분명히 우리 정권과 이분들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조홍천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조홍천 후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있었잖아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민족수석실 행정관 하셨고 검찰이 있다가 네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또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네. 이렇게 역임했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도 일을 했었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는 그런 조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조짐이라는 것은 권력의 불공정이라는 것이죠. 사유화. 네. 이런 게 없었고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절차의 불투명 뭐 그런 거는 없었죠. 전혀 없었고. 전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용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죠. 예, 일할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요. 뭐 갑자기 뭐
뭐 위에서 떨어지고 이게 뭐야? 뭐 그런 건 없었죠. 예. 그러니까는 정체성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군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뭐 저처럼 훌륭하거나 개혁적인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그 유명했던 일로 조홍천을 다 덮어버리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된 조홍천의 검사 조홍천의 또 다른 청와대나 이런 정부 파트에서 일했던 이 흔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지지자들 중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건 응답을 해줘야죠. 어떻게 조홍천 그렇게 생각하는 조홍천의 인권법이라는 말이 공수처법이라는 말이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말이 부패방지위원회 이 조사단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사적 복수를 위해서 출마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대통령 복수하기 위해서. 제가 복수를 생각했으면은 예. 뭐 좀 더 주dom을 요민하게 했겠죠. 그 뭐 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 요즘 그 유권자를 만나고 다니면 제가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이 너 왜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일로 왔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구전이 좀 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만 했거든요. 변호사 조금 했고. 그러니까 뭐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여의도 근처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새누리당 출신이다라는 그 굴레를 더 씌워가지고 그 여당 지지 세력한테는 뭐 배신자 그런 이미지. 또 우리 야당 지지자한테는 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좀 찝찝한 뭐 그런 이미지를 갖다 더 씌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도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번에 더민주에 최초로 당적을 가졌고 처음이고. 예. 이번 선관위에도 그렇게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럼 그전에는 공무원으로서 네.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오해하는 건 마지막 경력 사항에서만 오해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워낙 이제 그게 뭐 시끄러웠으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캠프에 있었고 대선 때 그리고 인수위도 들어갔고 또 중책도 맡았고 왔으니까 뭐 당직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이 워낙 커서 진짜로 막 매일 도배됐지 않습니까? 종편을부터 해서 다 도배됐었는데 워낙 사건이 커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홍천이 정말 뭘 잘못해서 감옥 갔다 온 줄 알아. 아, 전과가 있는 진짜 줄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 예. 조사 2번 딱 받고 갑자기 영장이 들어가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그때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새벽 2시에 기각이 됐습니다. 참 그때 골 때린 일이 그 땅콩 하신 조연아. 예, 부사장님. 그분도 같은 날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같은 조시예요? 예. 양조의 난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콩 조 씨께서는 저보다 굉장히 일찍 8시 반쯤에 결론이 났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요즘 그 단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밑에 빨간 거, 뭐 손바닥 두께만한 거 쫙 바르잖아. 속보 단독. 그렇죠. 조홍천 구속영장 발부. 근데 그때는 제가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직후입니다. 뭐 1시간도 안 됐을 때예요. 뭐 난리가 났죠. 우리 식구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종편들이 쓰는 그런 자막들에 국민들이 참 놀아나고 있다는 게 좀. 예, 빨간 거, 이 두께도 엄청 두껍습니다. 색깔도 빨갛고요. 그러다 이제 좀 있다가 그게 뭐 정정 이런 거 없이 조연아 발부로 그냥 바꿔 키우고 저는 새벽 2시쯤 기각이 됐죠. 그러고선 그게 12월 30일인데 기각은 31일. 그 처음에 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검신이라는 거 합니다. 검신. 신체 검사인데 이제 베끼고 네, 오수정부 탈의를. 예, 처리하고요.
남자의 아래쪽에 있는 구멍 그쪽에 이제 뭐가 이제 이걸 또 오픈해요. 야, 참 이거 치욕스럽네요. 이 마지막 날 후장을 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때 깜깜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된 거고. 기각되고 1월 3일인가 불구속 기소됐고 그때 뭐 범죄 동기가 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걸로 추정된다. 재판도 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소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10월 15일 날 무죄가 그러니까 났습니다. 최종으로 무죄가 난 건데. 아니, 최종은 아니죠. 1심에서. 1심에서 예. 1심에서 무죄가 그러니까 났는데. 그 즉시 항소를 냈고. 그래서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야. 하도 시끄러우니까. 갖다 들어온 줄 알아. 아니 근데 게다가 거기에 종편들의 약간 장난질이 결합되니까는 정말로 멀쩡하신 분이 빵에 다녀오신 걸로 예, 예.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그렇게 오해가 아니고요. 나름의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제 근거들은 분명히 있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 안 되거나 그렇지. 또 공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갔겠구나.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거기는 또 뭐 제가 워낙에 막 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칼에 칼집 얘기, 뭐 손에 들고 있는 폭탄 얘기할 때 눈빛하고 방금 그 검찰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이 굉장히 되게 살아있어요. 아까는 눈빛이 서슬퍼렇게 바뀌시더니 칼집 얘기할 때는 지금은 굉장히 개탄스럽고 억울한 표정을 딱 지으셨어요. 예.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 그 자기 명예를 갖고 사신 분한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지막 날 하의를 벗고 이런 거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 과정 역시도. 거기에다가 검사셨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에서 쫓겨나셨고. 아니, 나왔죠, 뭘. 정정하겠습니다. 나왔고, 스스로 나왔고. 그리고 스스로는 아니고 어쨌든 나왔죠. 타이로 나왔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별주부장은 왜 만들 생각하셨어요? 이제 횟집. 제가 청와대에서 나온 게 아니죠. 출근을 못한 게 4월 16일이에요. 세월호 참사한 날. 아. 예. 그날 제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와이프는 영문을 모르고 너 왜 갑자기 휴가 받았다 안 믿고. 근데 마침 세월호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때 답이 궁해가지고 헤매다가 TV에 뭐 이상한 게 허연 게 뭐 이렇게 여보 저거 뭐야? 그래가지고 화제를 돌리는 도구로 저는 처음에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희한하다. 저렇게 큰 데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저런 구조일까라고 하면서 일단 믿었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살다가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런 취지로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항변을 했죠. 아니 불이야라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으면 일단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누조이냐 방화냐 뭐냐 뭐 화재 감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누가 불 냈는지 얘기 안 하면 불을 안 끄겠다. 이게 맞는 얘기냐? 니네들 직무유기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한테 덮어씌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변호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안 사람한테 공무 못한다. 변호사 하기 싫다. 예. 식당이나 하자. 미쳤냐. 변호사 해라. 라고 하다가 영장이 들어가고 제가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오보가 뜨고 죽다가 살아서 제가 나와서 만나니까 그래 알았어 식당 하자. 그래 네 얘기 듣고 오니까 뭐 정말 참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하자.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뭐 이런 문제 생기기 전에도 저 혼자 살았습니다. 왜? 제가 어쨌든 잘못돼 가지고 청와대를 나온 걸 다 알고 제 인맥은 거의 공직 아니면 법조 이런 쪽인데 저하고 접촉하고 저하고 친하다고 되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부 다 저를 회피했어요. 마치 그 메르스 환자처럼 접촉 신고가 되면 격리 조치되는. 그러니까 저 혼자 살다 보니까 해 뜨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든 저는 시간을 보내야 됐고 이건 뭘 할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 양평, 춘천, 아라뱃길, 임진각, 남부 트라이앵글 하루에 100km씩 예. 정말 득허 실부했습니다. 허벅지를 얻고 남자의 부 그 가운데를 잃는 그 짓을 1년 동안 했어요. 득허 실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뭐 다 터졌어요. 사건 다 터졌지. 더더욱더 저는 이제 메르스에서 에볼라로 됐습니다. 제 증상은. 그죠? 그럼 어떡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데. 나 죽겠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 그때. 네네네. 아무도 못 만나니까. 그러면 내가 판을 벌리고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세가 잘못됐다. 내가 갑질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있었던 자리가 나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건 갑질로 보였을 것이다. 그럼 그걸 싹 빼자. 을로 살자. 가장 밑바닥 을로 살자. 그건 식당 서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뭐 듣자 하니 처음에는 별주부장이 아니고 정윤회 집으로 하려고 했었다고. 예, 돈 벌 생각만 했으면 그걸 했는데 반대 아닌가요? 원래는 일반적인 이름을 해놓고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정윤회 집으로 해놓으면 거기를 겁나서 누가 들어갑니까? BJ 아마 구내식당 됐을걸? 그게 엄청난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지금 한 43, 44 나오고 못하고 있다가 한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50% 정도는 정윤회 집이라는 이름을 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름이 요건 단독. 네. 근데 사실 좀 겁났어요. 또 엉덩이 까는 일이 생길까봐. 근데 뭔가는 꽈야 되는데 억울해서 그 순식간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십상스시. 십상스시. 네, 좋네요. 예. 근데 그 스시밖에 못 팔아서 아, 횟집인데. 아. 예,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네요. 예. 메뉴판에 붙이셨으면 되겠네. 식상수시.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의리되고 싶어서 네. 변호사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이렇게 네. 횟집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제가 에볼라에 감염됐다, 메르스에 감염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막 알던 그 지인들이,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하고 이제 나중에 메르스 증상이 사라졌을 때 별거인 것처럼 다가왔을 때, 그래. 왜냐면 나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판 벌여놓으면, 이게 무슨 부친상 빈소를 한 3년 동안 열어놓은 거야. 네네. 조문 안 간 거, 나 출장 갔다 오라고 못 갔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명분이 쓸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거보다는, 저를 메르스 에볼라로 치부하는 네. 나의 그간의 그 알던 사람들이 좀 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했어요. 아. 저거 열었으니까 한번 가야 되는데, 네. 가느다니 찝찝하고, 안 가자니 또. 안 그렇고. 가자니 또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최성 의원이 많이 찾아갔습니까? 몇 번 찾아갔습니까? 아유, 뭐 자주 오셨죠. 네. 근데 하여간에 저는 좀 꼬는 게 있어요. 예, 꺾는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당하시기 전에는 한 번 갔었고요. 입당하시고는 이제 또 다른 세계 또 낯선 곳에 또 오셨으니까 가서 매상이라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근데 어쨌든 알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찾아갈 때. 근데 기분 어땠어요? 최성 야당 의원이 쑥 우리 가게 왔을 때. 아니, 저 그전에 뭐 다 뵙고, 그 절차는 다 있었죠. 있었고. 예. 예. 뭐 갑자기 쓰고 오신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에 이제 뵀을 때 참 머리가 크시다. 아직까지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아니,
저기 최재성 의원께서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아니, 저 뒷끝 있는 거 모르시나요? 아유, 몰라요. 난 막 살았어요. 그 혹시 학교 다닐 때 한 주먹 하셨어요? 예, 뭐 주먹이라보단 뭐 조금. 예, 조금. 침 좀 뱉고. 이게 지금 최성원의 웃음, 이거는 갓짠탄 웃음. 주먹하면 최성이지. 아, 진짜. 어디 나 앞에서. 그 얘기를 왜 꺼내, 갑자기? 아, 그런 웃음 아니에요? 그런 헛웃음 아니었어요? 아니, 침 좀 뱉고 이러니까 침을 왜 뱉어? 치만 뱉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그 검사 시절에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나 봐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제 검사 시절이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특히 검사 이러면은 저도 아는 분들이 검사를 그만두고 검찰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아까 갑질 안 하려고 그래도 마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위치가 위치라서 또 왜 퍼펙트하게 그걸 지켰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때 이제 또 이 검찰이라든가 우리 권력기관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로소 이렇게 좀 아니, 비로소는 아니고요. 그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연히 싫었는데 저는 국민의 정부 때 그 청와대 파견 검사인데 어쨌든 검사 사표 내고 2급 이사관 일반직으로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뭐 이 나라에서 최고인 줄 알았고 예. 검찰 없으면 나라 망한 줄 알았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청와대라는 곳에 가서 국정 전반에 대한 조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서울시정으로 따지면은 검찰이란 거는 난지도 하수처리장 비슷한 건데 왜 그 하수처리장의 장이 그렇게 그 높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게 왜 그렇게 그 방점이 찍어져야 되는지 저는 그때 청와대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눈이 깨인 거죠. 예. 그래서 검찰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우리 그리고 검찰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군림하려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다 그렇지만 특히 또 뭐 검찰이나 이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밖에서 통용되지 않는 어린이 은행권 같은 거 가지고 딱지 따먹게 하는 거다. 얘기를 자꾸 하다가 제가 좀 이상한 놈이 됐죠. 자, 그럼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재성 의원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뛰던 분들 계셨죠. 남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번호를 2번을 받아서 뛰는 분들이 그전에 준비했다고 있었는데 조홍천 후보가 전략공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 뭐 표창 교수가 나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분들이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야당표가 갈라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분들이 세 분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아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분인데요. 좋은 분이고요. 근데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검토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경력을 직제에 없는 경력을 썼고요. 그래서 공천을 만약에 제가 당에 의견을 좀 드렸어도 좀 어렵다.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공천이 이제 성사가 안 되니까 서운하고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좀 잘 얘기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설명드리고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직접 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후보 만나보셨어요? 이야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역지사지하면은 그분들 심정을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예. 제게 말씀을 주셔서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네. 말씀을 주실 때 같이 가자. 직접은 아니고 이제 딴 분들 같이 가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조홍천이 나오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모든 기관이 동원돼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 또 조선일보에서 앞장을 쓰셨어. 조선일보 제목이 뭐냐면 3월 17일자 제목, 총선 D27 그래가지고 남양주 갑 노무현 비서관이 박근혜 비서관에 쫓겨나다니 점점점, 이게 제목입니다. 아싸, 기가 막히게 뽑는다, 제목 진짜. 이렇게 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수로 나가라는 거지. 정신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를 참 안타깝네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혜성 의원이 잘 아신 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설득 작업을 좀 벌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 또 지역 현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조홍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남양주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까지는 정말 발전이 안 된 도시. 그냥 허벌판.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2004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003년 전에 1900 우리 또 학번들 있고 그러니까 그냥 구리 농수산물시장 지나가다가 남양주 구운 막 그래가지고 MT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춘천 가는 길 이제 국도가 있는데, 거기가 가다 보면은 뻔했거든. 군청인데 한 곳, 그 다음에 터널 지나면 그 뒤에 정막하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가구단지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마석가구단지, 대현정 소머리국밥, 가다 보면 맨 찐빵집, 막 그랬지. 뿌듯하게 듣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랬던 남양주 갑이, 이렇게 2004년부터 상당히 발전했다. 맞습니까? 참 제가 거짓말을 또 못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최 의원이 3선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최 의원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나라당 텃밭이었던 곳이죠. 이걸 이제 뺏어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밭을 일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밭을 잘 읽었다고 해서 조홍천 후보가 나가서 바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접전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이곳. 예, 좀 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선거인데, 그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 좀 많이 산다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좀 많이 늘었고요. 이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분구되기 전에 그 지역은 완전히 야당이 이제 어려운 지역입니다. 분포상.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이제 살아남은 지역이 되겠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지금 남양주 갑이거든요. 조홍천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 그래서 갑구가 과거 제 지역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조금 야당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간 건 사실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는 다 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불세출의 국회의원 최재성만 이겼던 그런 지역이라서. 깜짝이야.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제 총선,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가 다 진 지역이고, 시의원도 의원들 득표수에 합계해서도 당연히 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지역만 아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마포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불세출의 최재성, 불멸의 최재성이 3번을 내리 당선됐으니까, 밖에서는 거긴 텃밭이다, 야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좀 알아보니까, 요거 짜릿해요. 되게 짜릿해. 그러니까 끝에 요 한 장 쪼는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있는 지역이야.
역시 그래서- 스타일이 센 놈이랑 붙는다 이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쪼는 맛이 있으니까 요거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근데 막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진짜로 뭐 최현성 의원이 했던 데니까 아 조홍천 쉬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아, 근데 뭐 거의 최 의원 얘기했잖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진지역이라고. 네. 그 불세출의 스타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안 되는 어떤 거였지. 분들은 내가 뭣도 모르고 얼렐레하게 갔다가 뭐 졌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부터 또 우리 최 의원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어떻다는 알고 걸 하신 예, 거죠. 계속 듣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수도권 동북부 벨트가 지금 아주 예외적으로 그동안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좀 흔들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 결심을 또 해주신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이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 지역도 있고 읍 지역도 있고 동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일리 압축돼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그럼 남양주 문제를 잘 해결하면 우리 네. 이게 압축판이거든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취업 문제, 뭐 당연히 일자리 문제, 여성 취업이 경기도에서 취업률이 꼴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 구조가 취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육 환경 이런 게 다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은 그런 압축판이기 때문에 아마 남양주에서 정치 잘하면 대한민국 정치 잘하는 거하고 이게 거의 같은 거다. 쪽집게 속성 가외. 예. 이 두 가지의 결심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걸 다 알고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고 들으셔서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이겼던 곳은 사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진 곳은 탈환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거, 플러스가 자꾸 돼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양주 지역은 그 2012년 총선의 가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갖고 온 지역인데 당연히 이거는 사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긴다는 전제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생겨버려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득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권 선거는 1에서 3, 많으면 5까지 이제 나는데 당락이 그렇게 결정나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표를 갖고 가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야권연대가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안 한다 그랬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후보 개별끼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런 얘기는 국민의당 후보하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당 후보께서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좀 오랫동안 그래도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득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역대 선거 결과가 야당한테는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거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 차원의 이제 이 연대는 안 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지역이고 그분도 4대강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저희 지역이 이제 이 북한강, 남한강이 다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농 단지가 있고 그래서 생활협동조합도 하셨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대의에 대해서 큰 목표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홍천 후보가 조금 있으면 개소식 하죠? 네,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 개 소식을 합니다. 개소식. 여기 소개에 이렇게 문건을 하나 만들어 오셨네요. 저 그 문건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다가오는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읍 창현리 503-9 마석프라자 114호에서 우리 조홍천 후보님께서 개소식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셔도 부디 참석해 주셔서 고원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라고 개소식에는 뭐 특별한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만 참가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 다 올 수 있죠? 그럼요. 많이 와주시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참석하실 것 같고. 저 아직 초대를 못 받았어요. 헐! 아니 저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 네. 아마 당연히 참석하실 거고.
최 의원님은 개소식에서 참석해서 축사하시면 사자호를 토해. 그러니까 불출마하고 연설만 배웠나 봐. 그거 공부를 해야 돼. 연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사자호를 토하니까 최 의원 사자호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이왕 깐 거 후원 계좌도 까세요. 예. 조응천, 남양주 갑 조응천 후보 캠프. 부당함에 맞서기 위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겪었던 아픈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여러분의 도움이 조응천 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2-1069-5501-71 302-1069-5501-71 예금주 조응천 후원회. 후원 안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 1회 10만원 이하로 연 120만원 이하는 익명 후원 가능. 이름 없이 가능하셔도 된답니다. 법인과 단체 공무원은 후원하면 안 된답니다. 예. 근데 정청래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컷오프 되고 나서 지지자들이 5천원 만원 후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아이고 눈물 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물론 큰 돈을 주면 또 더 많은 돈을 요즘 주지. 그 페이스북이나 트윗에 보면은 부끄럽지만 정말 작은 금액 후원했습니다. 아유, 이런 부끄럽죠. 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말이죠. 불의한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신 분이니까 이 정권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후원 계좌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라는 건 어쨌든 실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3번이나 선거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이제 불세출의 국회의원이라 그랬는데요. 표정들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제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선거를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말 퍼펙트하게 깨끗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환급을 해주잖아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환급 받아서 조금 빚도 조금 갚고 이런 거라서 정말 이렇게 선거 비용을 안 쓰고 특히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를 안 썼던 불세출의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아까 말이야 이 후원금 5,000원, 10,000원 저도 불출마 선언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왜 옛날에 검찰에 계셨던가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 어떤 사내 단체라든가 혹은 또 뭐 이익 단체들이 직원들 시켜서 10만 원씩 하고 입법 로비한다든가 뭐 이런 거 사실 법으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문제 삼기도 했는데 이건 다른 의미의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는 후원해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 작년 특히 1년 동안 경랑 속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견디고 또 맞서고 그렇게 했던 분들 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또 불이익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도 찡하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래서 다른 의미의 쪼개기 후원들이 이루어져서 소액 여러 정치인에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감동스러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성 의원은 본인은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조홍천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쌍심지를 켜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짓만 해도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셨던 영장입니다, 영장.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때 직급을 보세요. 민정수석실에 계셨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있었고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분이 이상한 선거를 하시는 거예요. 쌍심지 켜는 양반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낸 판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건 꼭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또 의외로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새누리당 출신 분들 많이 그래요. 부패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조 후보님 또 걱정해야 될 게 또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 정말로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깨끗하게 해도 정말로 이 정권 입장에서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당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을 이렇게 거품을 넣어서 만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처지와 조건이
그럴래야 부정한 선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분이고 누가 하자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분이고 안 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컨대 사건을 만지거나 만들어내거나 이런 일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조응천 후보의 그 깨끗한 선거만큼은 믿고 또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어떤 이 믿음으로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속되기 싫어요. 아, 참, 또 구속해. 또 영장 청구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조응천 후보는 어쨌든 남양주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연고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적으로 바라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렇게 전략 공천되고 왔는데 과연 남양주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남양주에 관심이 있을까? 남양주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최성호 의원님께서 막 해주겠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 전력 공천 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연고 없이 가셨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제일 어려울 때 하루 종일 거기서 살았어요.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가면은 잘 안 보이잖아. 자전거 타면 다 보여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 짧은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응천 후보가 남양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런 보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라면 공약인 것이고. 우선 불세출의 국회의원께서 일단 서울하고 통하는 도로는 너무 많이 닦아놔서 아니 가다 보면 내비를 업데이트 안 하잖아요. 예. 차가 산으로 가. 그새 막 새로 만든 길이 생겨요. 예. 아, 참. 근데 저희 남양주 시 내에서 서로 읍면간 꼭 뚫려야 되는 길들이 예. 막힌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86번, 뭐 98번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제가 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도로가 돼가지고 그냥 쑥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갈 수 없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거는 남경필 도지사 또 그러니까 제 친한 후배들하고 또 친구더라고요. 예, 또 과거에도 또 뵌 적도 있고 가서 좀 때를 좀 쓸 작정이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우리 관내는 경춘선이 다니는데 이게 종점이 상봉역입니다. 예. 근데 1호선하고만 연결이 돼도 서울 중심을 이제 관통하니까 참 좋은데요. 상봉까지 가니까는 거기선 또 뛰어야 돼요. 뭐 버스 타러 뛰어야 되고 뭐 7호선 글쎄 뭐 그게 되게 제가 보기엔 좀 불합리한데 기존에 그 상봉에서 청량리 연결하는 그 구간이 중앙선이 네, 있었죠. 중앙선 네. 라인이에요, 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중앙선하고 경춘선하고 합쳐지는 데가 이제 그 즈음인데 네. 네. 원래 통한 게 중앙선이니까 중앙선만 가고 경춘선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거 뚫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교통망 좀 강화하겠다. 네네. 줄이면 그죠?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 남양주에서 그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엄청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럼요. 지금 상황이 제가 어쨌든 인접 동네 사니까 상황을 네. 아는데 아침에 상봉역은요. 거기서 내리신 분들이 이제 이게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이면 그 내려가는 길이 엄청 좁은데 다른 구멍도 없어요. 기다려 서가지고 막 좀 신도림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럼 그 내려와서 또 7호선 타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는 꼭 이뤄내겠습니다 하면 ITX 청춘은 지금 경춘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지금 기찻길을 연장을 해주고 그걸 허가를 해주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1호선하고 접근하기가 꽤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기찻길
연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쵸. 그 기찻길은 있고, 노선에 예. 그 노선에 경춘선이 다닐 수 있도록 그쵸.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중앙선 그 물동량이 교통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핵심적 공약 하나. 교통망 강화. 특히나 교통망 공약, 이 공약이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권 막 개발 붐이 한참 일었을 때, 남양주 쪽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남양주가 그때 당시에 가장 땅값이 쌌기 때문에. 아니, 불세출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망, 그만큼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양주에서의 중요하죠. 네. 서울과의 교통망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교통망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가보니까 체육 활동을 무지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문화예술, 뭐 콘텐츠, 공연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다 서울로 와서 봐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뭐 소화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이제 70만 거의 다 이르렀고 머지않아 지금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는 곳인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구리라든가 다른 그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공연 시설들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만 없어요. 그 뭐 이쪽 사람들이 뭐 공연을 싫어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아니 삶이 윤택해져야지. 그래야 자기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늘고 애착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강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이건 뭐 불세출에 스타께서 못했는 모양이죠, 이거는. 제가 더 얘기하면은 이제 없는 거를 해야겠다는 게 공약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없는 거를 하겠다는 공약이 많이 나올수록 불세출에 오명이 씌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 죽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불세출의 스타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만 해도 문화예술 공연을 보는 방식이 고인이 되신 분이 그러니까 한참 활동. 뭐 저기 은퇴한 것도 아니야. 야, 사람을 훅 보내. 그때만 해도 문화예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 와서 봤어요. 네. 근데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사 가신 분들이 저녁과 자기 삶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소비를 하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죠. 뭐 스타께서 계실 때 뭐 그걸 뭐 감안을 못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다운아 선생님 앞에 뒀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사실 자치단체장, 시장님이 조금 모든 일은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일도 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조금 이거 아니올시다 싶으면 조금 너무 이렇게 딱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홍천 후보께서는 국정 경험도 많고 또 협상 내지는 뭐 업무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당은 다르지만 상대당 시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든가 인프라 강화한다든가 교육 인프라 강화한다든가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웬일로 겸손함을 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전 이제 남양주 쪽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자산이 조선시대 왕릉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마석도 남양주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마석- 지금 격전지입니다. 마석하면 또 4.19 묘지가 아닙니다. 모란공원. 모란공원, 마석 모란공원 모란공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민주화 관련된 것 그리고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유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또 남양주거든요. 그걸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덤, 뭐 묘지 그러면 좀 되게 안 좋은 것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장례라든지 제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억을 재생시키는 그래서 역사의 산 학습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니까 뭐 문화재 개발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뭐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관련이 있겠지만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좀 문화 콘텐츠 개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출마하세요? 아니 저는 그게 바닥이 이쪽이다 보니까 뭐 자리 한 자리 줘요. 뭐 무슨 연구소 어차피 잘렸는데. 나 잘린다고 자꾸 그러지 좀 마. 횟집 인수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가입니다. 예. 출마가 아니고 구직행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공연장 같은 거 생기면 뭐 EJ 뭐 300회 특집 이런 것도 어우, 좋죠. 그렇죠? 예. 예. 같이 최성원 또 조홍천 그때 되면 의원일 거야. 의원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 남양주에 군사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군부대들이 있으니까. 군부대 있어서. 예. 그럼 이것도 어떻게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 물론이죠. 뭐, 나라가 있고, 국방이 있고, 또 민생이 있는 건데, 근데 과연 그게 과다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건 가늠을 해봐서, 또, 꼭 필요한 거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예.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 따져봐서 관계당국과 잘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걸로. 예, 그거는. 또 제 인맥이 제가 지금 뭐 메르스 걸리고 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예, 그거만 나면은 빵빵하거든요.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시니까. 야, 이거 백신 한 방 그 메르스라든지 에볼라를 날 수 있는 한 방은 국회 입성하시는 거네. 그렇죠. 아니, 최재성 의원의 역할이 좀 커요. 이런 문제점들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사실 정치 신인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국회의원 예, 출마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보좌하는 분도 필요하고 한데 어떻게 최 의원님의 유능한 보장을 조금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 뭐 원하신다면인데 또 이렇게 잘 맞아야죠. 그렇죠. 또 예, 당선되시면 잘 맞는 보좌관을 해야 되는데. 아, 뭐,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도움 100%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유능하고요. 조홍천이 떨어지면 최성 책임. 저는 뭐 하여튼 제 이름이 최책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 뭐 삼불 최책임, 뭐 불출마, 불세출. 맨날 와이프 자랑하니까 팔불출. 뭐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또 뜻을 같이 함께 해주는 자원봉사 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자봉이요? 예, 많이 네. 좀 그 힘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애니푸사 예, 김용익 선생 예. 대를 이을 예. 그 후계자로 지금 서서히 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느 순간 SNS 스타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똑순이 최민희 의원 개소식 갔다가 애니푸사가 오셨어요. 황공하게도 그 애니푸사께서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사진 찍자고. 근데 그 자리에서 쭉 하시더니 저거다가 올려버리더라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 형제 아니냐, 뭐 50년 만에 만났냐, 그 후광으로 자봉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오늘 네. 녹음 오신다고 하니까. 네. 김용익 의원님하고 귀요미 배틀을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뭐 그런, 뭐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더민주에서 기요미를 담당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워낙에 그 원조께서 그걸 굉장히 집착이 강하세요. 그 네티즌들이 지어준 뽀로로라는 별명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우, 대단히 마음에 들죠. 뭐 저는 제가 그런 캐릭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저번에 이제 모 팟캐스트 출연해서 이제 워낙에 그 참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여러 가지로 줬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걸 우리 특친께서 또 기가 막히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귀엽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는 이제 그 계정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아원 갔다 난리가 났어요. 예. 아, 뽀로로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청바지 입는 거 좋아하시고 기지바지 싫다라고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네, 국회의원 되면 이 복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아니, 물론 뭐-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경우에 맞으면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인계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요. 가장 리버럴하게 좀 있고 싶어요. 갑자기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네. 예. 아, 유시민 의원 백 빠지고 나가서 한 난리 난 적이 예, 있었죠. 그거에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면 뭐 귀여움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걸로.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참 그때 생각하면 예. 유시민 의원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이제 뭐 정장 아닌 옷도 입고 본회의 장약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 조홍천 후보께서 이제 한번 꼬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정치권이 한번 욕먹어도 싸다 싶을 때 니네는 이대우도 못하다 싶을 때 한번 복장을 과감하게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때하고 좀 이거는,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용익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훌륭한 분들이 다들 불출마하셔가지고 최재성 의원도 그렇고 참 이 더민주에 괜찮은 인재들이 불출마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더 훌륭한 분이 오시면 또 되니까. 뭐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를 너무 믿으셔갖고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고 뭐 내려놓고 불출마하고 이러니까 재밌고 그냥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저를 너무 의지한 결과가 불출마 집단을 양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최 의원이 이번 선거 불출마하셨지 정기 은퇴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왜 자꾸 묵비거나 오늘 묵비권 4번째 지금 행사하는 겁니다. 아니 정기 은퇴하신 거 아니니까. 까방권은 한 번 아니에요? 예. 까방권 딱 한 번일 건데. 이번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까인 방지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정치를 뭐 재개하시고 하면 지역구로 가셔야 될 텐데 우리 조홍천 후보가 의원 자리 딱 차고 남양주에 계속 있으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나왔어야죠. 뭐하러 먼 길 또 다시 돌아서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 문명, 이 시대는 과거하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위 이제 디지털 문명이죠. 그래서 과거의 질서나 관계, 사고의 방식까지 전부 해체시키고 재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 예전에는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안 된다. 이게 아주 그렇죠. 정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그걸 향해서 돌진해야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정치인 취급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무언가 규격적이지가 않은 세상이고요. 그리고 융합이 되면 1+1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스마트폰처럼 이런 것이 태어나서 세상에 이제 이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내듯이 무언가 하나의 자리를 또 하나의 목적을 탁 규정해 놓고 정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훨씬 더 부자연스럽고 꼬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하고 그럼 지금은 뭐겠습니까? 집권입니다, 집권. 그래서 집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총력을 다해서 하고 개인의 과제와 목표,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의를 보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 지지자들은 최재성 의원이 그냥 총선 기획단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혹은 총선 기획단장을 했다면은 지금의 이 분란을 막을 수 있지. 야야야야야.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지지자들 안목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표현을 하는 근데 거라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비를 나누자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총선기획단장을 이 문재인 대표께서 물러나시고 김정인 비상체제가 들어오는데 제가 총선기획단장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억울하지만 늘 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어떤 이 분란에 늘 이 한 중심에 이렇게 섰던 동인 중에 하나가 뭐 패권주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체도 없는 건데요. 그런데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와 함께 당대표를 모시고 했던 총무본부장이 총선기획단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당의 단합이라든가 문재인 사퇴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총선기획단장 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표가 계속하는 게 더 중요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선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는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지자들이 선대위원을 왜 그만둬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이러냐 그러는데 선대위원은 그야말로 의결권 내지는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그래서 저는 선대위원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임명되었을 뿐인데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예.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궐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보궐이 더 생길 테니까 재보궐에 예. 재성을 꼭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우리 조홍천 후보 처음 뵀죠? 예, 네, 네, 처음 뵀죠. 이야기 예. 들어본 어떤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 남양주 지역의 그 야권 단일화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은 새누리당의 폭정과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저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조홍천 후보께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최재성 의원님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정모 의원께서 그러셨잖아요. 지역구 내 자식 같은 거라고. 지역구 얘기 가끔 하실 때마다 그 표정에 스치는 뭐랄까 애정과 씁쓸함이 되게 느껴져서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방송하기가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이 일하기가 편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일은 정말 잘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할 환경이 좋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럼요. 일할 환경을 망쳐놓는 환경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지금 조 전 비서관님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나 소위 이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지위에 계신 분들은 을 중에 상을인 것 같아요. 진짜 을을 찾아서 가신다면은 정말 잘 진로를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당선되시더라도 꼭 을이라는 생각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신자 트라우마 가진 사람과 그 뒤지자가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장. 우리 또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을 모셨는데요. 실제로도 가까이서 뵈도 이분의 그 어떤 연세나 그다음에 살아온 어떤 거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보이시지만 아까처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까 이 박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눈빛이 달라지시고 결기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살아왔던 이 명함의 이분의 길 방향성이 저는 보인다고 보고요. 다른 거 말고 이제 아이들의 영웅 보통령으로 지금은 불리고 계시는데 아이들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지역 남양주 갑의 주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꼭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남양주에 친척이 있으면 전화 지금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희 엔젤 펀딩 해주시는 분 중에 선우상우 사랑해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춘천의 뭐 신문 강원도민일보 기자의 언니하고 그리고 형부 가족이거든요. 그쪽에 혹시 표가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조홍천 후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아시는 분이 있다. 아는 분이 있는데 이 엔젤 펀딩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남양주 사신다고? 네, 그거?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 하여튼 남양주 사신 분들 주위에 하여튼 친척 있으면 많이 전화해 주시길 바라고. 자, 두 분 끝으로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께 인사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조홍천 후보니까 조홍천 후보 마지막에 인사하는 걸로. 자, 먼저 최성 의원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홍천 후보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셨을 때 이번에 많은 인재들이 영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럼 조홍천 인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 당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집권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또 그런 이제 의지 이런 것들이 되는 그 자체로서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당이 집권 이후에도 국정 운영에 좀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적 풀이 충분하지 못하고
경험도 일천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우리도 집권하면서 불안했지만 또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에 집권한다면 또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4명의 대통령을 거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재로만 보기는 어렵다. 집권 전이나 집권 후에도 조홍천이라는 사람이 큰 하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한 분의 후보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거다. 그러나 상황은 어렵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 후보도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예. 출마 선언을 국회 정론관에서 했을 때 복수하려고 출마한 거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이학적 아니냐. 만약에 출마가 복수면 쉬운 데 갔죠. 아니면 비례를 달라고 때를 썼거나. 그래서 태클 없이 배지 달고 복수를 했겠죠. 왜 요 마지막 한 장 쪼는 그 짜릿한 맛 그런 곳을 택했겠습니까? 당이 필요하면 어디든 갖다 쓰라 라는 생각 애초부터 변함없었고요. 그 생각에 가장 적합한 곳이 남양주라고 생각해서 분연히 갑니다. 근데 총선 당선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더민주에 가서 충분히 화학적으로 어울리고 시너지를 내고 국민들께 한심한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그 조롱, 멸시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나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권력의 사유화와 절차의 불투명화. 이건 어떻게 보면 태행이거든요. 누가 정권을 잡고 말고 간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좀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 좀 막아내고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게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원래 이제 녹음날 아닙니까? 녹음날인데 김병관 후보, 김정우 후보, 오경 후보 세 분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라고 영입한 여기도 한 영입 한 3등 오시쯤 됩니까? 거기는 1.5. 1.5. 네, 1.5 공신. 어쨌든 이 세 분이 이번엔 역시 또 처녀 출전입니다. 처녀 출전인데 또 역시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김병관 후보는 분당갑, 그리고 김정우 후보는 이번에 새로 생겼죠. 군포갑, 또 오기영 후보는 도봉을,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의 지난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한 곳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 세 군데 지역구니까 여러분들 방청하실 분들은 오셔서 이 세 분에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김병관, 김정우, 오경 후보 세 분 오십니다. 8시 반? 시간은 8시 반으로 네, 8시 반. 공개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닌가요? 오시고 싶으세요? 아니, 저 로드맨이죠. 아니, 나도 오벤져스인데. 오면 먼저 했으니까. 근데 영입 인사들이 확실히 쉬운 데가 없다. 박주민 변호사도 참 늦게 이제 지역구가 정해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주민 변호사도 곧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집으로 마련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거 끝나고 4.3 총선 끝나고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어수선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힘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투표장에 나와주시고 또 선거 동료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많이 찍는 사람 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저기 예전에 정몽준 후보가 나 안 해 그랬을 때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 다 깨워가지고 이러다 이 개새끼들아 어디 술 처먹고 가서 투표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날 새벽 한 4시까지인가 마셨어. 그런데 아침에 번쩍 일어나서 갔잖아.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책임 물을 거는 나중에 물읍시다. 이기고 나서. 저희도 책임 묻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존나 일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제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